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독일에서 집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특히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저는 한국에 있는데 독일에서 뭐 교환학생을 해야 돼요. 독일로 워홀을 가야 돼요. 근데 당장 독일에 살 집을 아직도 못 구했어요. 출국이 뭐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이런 고충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집 없는 자의 서름, 집 없는 자의 고통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독일에서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아직 독일에 오기 전이다, 한국에 계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독일에 거처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독일 기숙사를 구하시는 거예요. 독일 대학 기숙사. 보통 독일에 아무 목적 없이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교환학생으로 오시거나, 뭐 유학을 오시거나, 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기숙사만한 게 없어요. 사실 너무 뻔한 얘기라 이거는 뭐 해결책 약간 팁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서 그래요. 기숙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 두시고 기숙사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선책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는 어떻게 구하냐 보여드리면 그 대학마다 그 기숙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제가 다니는 예나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카메라를 돌릴게요. 부담스럽죠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빨리 돌려야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카메라가 흔들리는 건 제가 수전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보시면 Studierendenwerk Thüringen.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의 주가 튜링겐 여기죠. 그다음에 뭐 Studierendenwerk 하면은 뭐 학생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서 기숙사도 운영하고 멘자가 뭐냐면 학생 식당이에요. 학생 식당도 운영하고 또 학생들한테 뭐랄까 베라퉁이라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뭐 학교 다니는데 돈이 없어요. 또는 뭐 학교 다니는데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이라기보다는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독일어가 아직 서툴면 반드시 영어로 된 화면도 같이 제공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웹사이트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독일어를 좀 할 줄 아니까 그냥 독일어를 두고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있죠? wohnen. wohnen이 뭐죠? 그쵸? 살다, 죽어 이런 뜻이죠. wohnen 보면은 여기 aktuelle Angebote라고 돼 있네요. 이용 가능한, 입주 가능한 그런 기숙사들의 목록이 뜨게 되죠. 자, aktuelle Angebote. 어디를 볼까요? Erfurt, Ilmenau, Jena, Nordhausen 뭐 다 좋은데 저는 우리 집은 바이마르지만 학교는 예나니까 여기 볼게요. 에? 에? 아쏘. 그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야? 잠깐만 다른 데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 같은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냥 놓치거나 생각 없이 안 읽고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랄까 meet begin 하면 기숙사 입주 시작하는 기간, 또 meet end 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는 기간, 그다음에 meet price 집세죠. 200유로, 200 유로. 너무 저렴하죠. 이게 튜링겐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미테가 너무 저렴하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베베야봉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지원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어떻게든 읽고 뭐 사전 총동원해서 독일어 지식 총동원해서 꼼꼼히 읽으시고 달라는 정보 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뭐 제가 하나하나 케어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숙사 지원을 언제 해야 되냐면 그 대학에 지원할 때 같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웃길 수 있어요. 왜냐면 뭐야 나 이 대학에 합격도 안 했는데 기숙사 지원을 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기숙사도 같이 지원을 하면 대학 측에서 알아서 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찍 할수록 좋다는 거, 늦게 하면 자리가 없다는 거 제가 늘 강조를 하죠. 하여튼 기숙사가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숙사에 떨어졌다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기숙사를 제때 지원을 못해서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시기를 놓쳤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사실상 한국에서
독일의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컨택을 해갖고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일인이에요. 그 집을 내놨어. 근데 한국이라는 독일에서 9,000km 이상 떨어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인터넷으로 메일 띡 보내서 나 너네 집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뭐 계약할까? 막 이러면 선뜻 그래 너 들어와서 살아라 계약하자 하실 수 있겠어요? 입장 바꿔서? 좀 그렇죠. 그리고 굳이 그 한국에 있는 지원자 아니어도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멀리 있는 얼굴 한번 못 본 외국인한테 집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독일 집 구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때 또 방법이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교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모여서 뭐 글 올리고 뭐 물건 사고 팔고 하거나 서로 정보 교환하거나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 매물이라 그러나 기숙사 물건들이 많이 올라와요. 또는 물건? 하여튼 기숙사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그냥 외기 쓴머 같은 거. 왜 그러냐면 그 대학생들의 특성상 특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특성상 약간 거취가 불안정해요. 공부하러 왔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가는 애들도 많고요. 독일은 그래요. 자퇴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학들이. 또는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이 생겨서 일찍 돌아가야 되거나 본국으로 이런 굉장히 변동이 많기 때문에 학교 페이스북 그러니까 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매물들이 반드시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연락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약간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이런 걸로 찾는 것보다. 또 인터내셔널 학생들끼리는 또 서로서로 돕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생판 모르는 남한테 구하는 것보단 괜찮을 것,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경험만 봐도 그렇고요.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마다 핀반드 또는 핀밴드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같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핀밴드 이런 데 들어가면 집 내놓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연락을 하면 좋은 게 아무래도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또 학연이란 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독일이라도 같은 학교 학생끼리니까 내가 여기 학교 뭐 무슨 과 이제 입학할 건데 또는 교환학생 갈 건데 집을 아직도 못 구했다 기숙사로 떨어지고 그럼 사실 동병상련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는 그치 여기 뭐 기숙사 구하기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핀반트도 보여드릴게요. 자꾸 왔다 가니까 어지럽죠. 어쩔 수 없어. 자, 여기요. 요거는 이제 바우하우스 우니버시티 바이마 우리 학교는 아닌데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핀밴드, 뭐 대자보 같은 거예요. 벼룩시장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보시면 레갈이라 그래서 이 뭐라 그래 선반 파는 거, 뭐 식탁도 팔고 의자도 팔고 집도 팔고 자전거 그죠? 여기 바로 보이죠? Wegezimmer zur Zwischenmiete. 요거는 이제 Zwischenmiet라고 해서 짧은 기간, 단기간 동안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뭐 다른 기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교환학생을 오시는 거면 그 대학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집 구할 때. 뭐 생판 어디 모르는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학 홈페이지, 대학 페이스북 이런 데서 찾는 게 훨씬 이득이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기숙사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독일 집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조금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호예요. 뭐냐면 제독 한국 교민 또는 유학생 웹사이트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대충 생각나는 데 있으실 거예요. 그쵸? 뭐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서 구하기가 사실상 쉽죠. 왜냐면 같은 한국 사람들이 매물을 올리고 또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또 일정 서로 맞추기도 약간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한국인들끼리 서로 뭐랄까 뭐 사기를 친다느니 뭐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어물쩍 넘기려다가 뭐 계약서도 안 쓰고 뭐 그렇게 안 좋게 끝난다. 이런 사례들을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구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 한국인들끼리니까 서로 봐주고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저도 여기서 피쉬 앤 미트 한번 구해봤는데 저희 한국인들끼리지만 계약서 다 꼼꼼하게 독일어로 썼고요. 그리고 서로 지켜야 될 것들 다 이렇게 규칙 같은 거 정해서 이렇게 돈도 제깍제깍 송금하고 또 송금한 거 이렇게 캡처해갖고 뭐 서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계약을 거래를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인 간에 집 구하는 거. 요게 사실 가장 쉬운 옵션이긴 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네다섯 가지 옵션들 중에서. 뭐, 그죠. 이제 나오는 게, 자, 이렇게 해서도 집을 못 구하셨다. 그러면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빨리 잽싸게 호스텔 저렴한 거 예약을 하시거나, 뭐 불편하시겠지만 거기서 지내시는 동안에는, 또는 에어비앤비, 뭐 또는 친구 집에 얹혀 살기. 뭐 얹혀 살아도 집세나 생활비는 내야겠죠? 요런 차선책을 선택해서 일단 독일에 오셔서 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 구했다. 그러면 와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와서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 와서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지만 그거는 독일에서도 아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발품 많이 팔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시아님 비자 얻을 때 집세 계약한 거 보여줘야 돼서 무슨 안멜등 말씀하시는 거죠? 안멜등은요. 한국에 독일에 오실 때는 무비자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에 올 때는 사실 집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숙소만 있다면. 그러니까 노숙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집을 계약한 다음에 독일에 와야 된다. 그건 틀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자는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게 3개월 안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3개월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독일에 일단 왔어요. 집을 구하지 못한 채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진짜 이게 그 거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게 이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독일에 왔습니다. 와서 구하는 방법은 먼저 인터넷이죠. 사실 우리도 뭐 앱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직방, 뭐 다방 이런 것처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앱도 있고 컴퓨터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고 독일 애들도 다 여기서 구해요. 젊은 친구들, 학생들. 보여드릴게요. Wegegesucht라는 웹사이트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이름. Wegegesucht. 말 그대로 요 Wege, Wohngemeinschaft, 공동주거, 그러니까 플랫쉐어 형태의 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Wegegesucht 말고도 사실 유사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크고 매물도 많고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다른 사이트들 다 비슷비슷하니까 일단 얘를 대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먼저 Stadt eingeben. Stadt 아시죠? 도시를 입력하세요. 어디 해볼까요? 그럼 베를린 해볼까요? 만만하니까 베를린. 만만하지 않죠. 사실 베를린 미태가 엄청 올라서. 자, 여기 있습니다.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Wohnung. 어떤 식의 집을 원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Wegezimmer를 원하나요? Wegezimmer라는 건 그 Wohngemeinschaft, 즉 플랫쉐어 안에 그 집 하나를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Wohnung이라고 안 하고 Zimmer라 그래요. Wege Wohnung이 아니라 Wegezimmer. 왜냐하면 Wohnung은 집 하나를 말하는 건데 그 외계에 살 경우에는 방 하나만, 방 한 칸만 자기가 각자 갖고 뭐 주방이나 욕실은 공유를 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Einzimmerwohnung.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이에요. 그죠? 번역되죠? Einzimmer, 원룸. 그래서 우리 집도 사실 원룸인데 원룸이라고 하면 사실 주방이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원룸 욕실만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집이고요. 그다음에 Wohnung 하면 약간 다세대 주택이나 뭐 아파트 같은 데에 들어있는 그런 집 하나. 그다음에 Haus 하면 아예 그 집 한 채 있죠. 왜 뭐 전원주택 직접 짓듯이 그런 집 한 채를 뜻해요. 근데 요 Wegegesucht 웹사이트는 이 이름에 걸맞게 아무래도 요 Wegezimmer를 찾을 때 제일 유용합니다. 요 다른 그냥 일반 집들은 다른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Wegezimmer 선택했어요.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Angebote. 우리는 지금 집을 찾는 입장이니까 매물로 나온 걸 봐야죠. 그죠? Angebote. 그다음에 finden. 여기 이런 옵션도 생겼네요. Weitere Zimmerangebote von Airbnb.
아예 에어비앤비랑 연동을 해서 에어비앤비 집도 같이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너무 비싸요. 이게 하루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달씩 살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체크를 안 할게요. 그다음에 finden 하면 기대되네요. 요즘 베를린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월세가. 자,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케아. 그다음에 맞네요. 근데 보실 때 요런 거는 광고니까 걸으셔야 돼요. 여기 써 있죠? Beispiel Anzeige. Anzeige가 광고란 뜻이거든요. 얘는 굳이 클릭 안 하셔도 되고요. 얘도 광고네요. 그죠? Anzeige. 얘도 걸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진이 없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뭘 믿고 사진도 없는 집을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너무 성의가 없는 거지. 집을 내놓을 때 사진을 안 내놓는다는 거는 기본적인 저는 집을 내놓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릅니다. 사실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고 후진 집인데 멋 모르고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걸을게요, 얘는. 어떤 거 볼까? Zwischenmiete. 이런 거 한번 볼까요? Zwischenmiete는 말 그대로 이제 중간에 잠깐 들어가서 Zwischen 뭐 두세 달 동안 들어가서 사는 거. Tolles WG-Zimmer. WG-Zimmer고요. Kreuzberg에 있네요. Kreuzberg는 이제 베를린의 약간 무법지대 같은 느낌인데 나름 느낌 있는 동네예요. 근데 멋있는 도시긴 해요. 와, 멋있다 근데 진짜 실제 사진인가? 너무 괜찮지 않아요? 멋있다. 이게 아마 공동 거실인가 봐요. 에? 자, 이게 광고가 가끔 뜹니다. 슐리스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잠깐만. 여기가 원츠머인 것 같아요. 공동 거실. 거실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겠죠. 외기니까. 그 다음에 어머 카우치도 있어. 이거 이케아 카우치네. 이쁘다. 그죠? 벽도 진짜 이런가? 다 칠했나 봐요, 자기들이.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벽 약간 어둡게 칠한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집 방인 거죠. 쯔머. 침대가 됐다시 크네요. 방은 쬐끔한데. 요 사진은 요게 다고요. 근데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욕실 사진이 없어요. 바드 그리고 퀴실 주방 사진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좀 아쉽네요. 얼마야? 크기는 30 Quadratmeter, 30제곱미터. 그다음에 Gesamtmiet가 650? 650이라고요? 저 방 하나에? 방 하나에 650이라고? 진짜입니까? 나 믿을 수가 없네. 방 하나에 650유로라고요? 이게 요즘 다 그래요? 물도 마시겠어. 아니 저런 혼자 사는 모흥도 아니고 방 3개짜리 외계 그럼 맞네. 30 Quadratmeter Zimmer in Dreier WG. 그러니까 3명 사는 외계에 방 하나 내주면서 650이라고? 뭔가 제가 잘못 착각한 거겠죠.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뭐 더 이상 붙어있는 단서가 없는데. 그래서 550이 미되고 네벤 코스텐이 100유로. 650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된다. 우리 집이 그냥 아인츠마 모농인데 여기가 250인데 아무리 뭐 바이마르 변두리긴 하지만 너무 비싸네요. 베를린 밑에 사시는데 그쵸 베를린은 밑에가 비싸죠. 근데 요거는 하긴 크로이츠베르크면 밑에니까 거의 밑에죠 그죠? 밑에 바로 밑에가 크로이츠베르크잖아. 잠 좀 싼 거 있나 찾아볼게요. 너무 충격받았어. 자, möblierte Zimmer. möbliert 하면 이제 가구가 다 갖춰져 있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여기도 크로이츠베르크네요. 그다음에 ab sofort.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하다는 거고 bis 30. September. 9월 30일까지 살 수 있는 Zwischenmiete네요. 요 방 하나 지금 내놓는 거죠. 굉장히 평범한 학생 방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특징이 딱히 없는 자, 뭐야 광고 schließen 닫기 여기가 이제 주방이네요. 퀴슈 보시면 굉장히 전형적인 Studentenbude라고 하죠. 학생들 사는 집 이렇게 가장 정말 갖춰야 될 것만 딱딱 갖춘 Die Küche
Der Flur, 복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das Bad. 요거 샤워부스인가? 아, 샤워부스. 그러니까 욕조는 없고 샤워부스 이렇게 있고 여기 변기 있고 여기다가 바드레갈 그래서 이제 욕실 선반 하나 있고 여기다가 마시베켄 그 뭐지? 세면대 하나 있고 요게 얼마라는 거죠 지금? 찜막 그랬을 봐. 방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지금 12제곱미터다. 그럼 진짜 코딱지만한 건데 이거 평으로 따지면은 진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평으로 하면은 몇 평이죠? 근데 이게 450유로라고? 월세가? 이 코딱지만한 방이? 그것도 몇 명이 같이 사는 방인 거지? 아, 두 명이 같이 사는 집이구나. 아, 뮌헨에서 저 정도 감지덕지야? 아, 전 그래서 뮌헨이 싫어요. 너무 비싸. 아무튼 조금 약간 제가 너무 물정을 몰랐네요. 제가 약간 시골에 나와 살다 보니까 이 집세도요, 여러분. 집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냥 제일 간단한 건 warm meat예요. warm meat. warm이 따뜻한 이런 의미죠. warm의 의미죠. warm meat 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된 뭐 수도세, 전기세, 뭐 기타 잡비 이런 관리비 다 포함된 warm meat.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kalt meat가 있어요. kalt는 춥다잖아요. 그런 게 포함 안 된 거. 뭐 난방비 이런 거 다 따로 내야 되는 kalt meat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Nebenkosten이란 게 있어요. Nebenkosten 하면 이제 뭐라 그래? 기타 잡비, 관리비, 생활비는 아니죠. 관리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보다 보면 밑에가 싸네 하고 딱 클릭했는데 그 밑에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밑에가 300유로인데 네벤 코스텐이 200유로. 그럼 결국에 500유로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아, 지금 집 구할 근데 별로 의욕이 떨어졌어요. 너무 비싸서. 집 구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려 했는데 구할 의욕이 없어. 아, 그럼 이제 팁을 알려드려야죠. 그 집을 정말 다 너무 비싸지만 제 기준에는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 비싸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연락을 이 웹사이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집을 내놓는 친구가 자기 연락처를 같이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그 연락처로 이제 보내도 되고요. 뭐 또는 메일을 보낸다든지. 근데 보낼 때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뭐랄까 핸디캡 아닌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게 절대 나쁜 뭐 핸디캡이 될 수는 없는데 사실 조금 약간 집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쵸? 집을 내놨는데 이 집에 문제가 나중에라도 생기면 그게 나한테 화살이 돌아와서 나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어프로치를 할 때 집을 내놓은 사람한테 어프로치를 할 때 약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저는 메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메일을 썼어요. 요즘에 뭐 메일 뭐 스마트폰으로 알림 다 오고 하니까 메일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일을 쓰면서 나는 에밀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몇 살이고 어디 대학에서 뭐를 전공하고 있고 또뭐 그다음에 저에 대한 걸 일단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 네이벤 잡은 뭐고 네이벤 잡이 있다는 게 사실 내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 네이벤 잡이 뭔가 되게 신빙성 있는 그런 큰 회사나 이런 데서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왠지 그것도 되게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또 내 성격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이고 물론 거기다 난 게을러 터져갖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난 머리카락을 막 사방에 뿌리고 다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나는 뭐 약간 정리정돈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 혼자 많이 살아봐서 그런 막 지저분한 것보다는 약간 워렌틀리시하고 규칙이 잘 잡힌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나는 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 라든지 뭐 나는 파티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씩 친구들 초대해서 요리하거나 이런 걸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는 게 썰을 잘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썰을 잘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담배 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담배 여부, 흡연 가능 유무는 이 웹사이트에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비흡연자다라는 거를 밝히셔야 되고, 그쵸. 흡연 여부도 중요하죠. 근데 술은 그렇게 상관없어요. 뭐 좀 마실 수 있지. 근데 담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독일 친구들도 이 외계 구한 애들 보면 몇 번씩 컨택하고 몇 번씩 메일 쓰고 몇 번씩 연락 보내서 진짜 그리고 또 집도 엄청 보러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뭐랄까 이런 집을 구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마시되 조금 준비는 철저하게 해서 메일 같은 것도 메시지 보낼 때 너무 성의 없이 보내면 100% 걸림 당해요. 그러니까 100% 잘리니까 조금 성의 있게 보내는 거. 그죠? 이왕이면 독일어로 보내는 게 좋겠죠. 당연히. 나중에야 뭐 영어로 하더라도 이왕이면 독일어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번에는 그러면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웹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요. 야, 여기도 뭐 큰, 저기죠. 웹사이트죠. 부동산 웹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도 물론 위기 같은 걸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위기보다는, 요런 하우스, 그러니까 집 한 채라든지 또는 모농, 그냥 뭐랄까, 아파트나 이런 집, 그러니까 혼자 쓰는 그런 집 구할 때 유용한 웹사이트예요. 여기가 독일에서 가장 큰 웹사이트고요. 뭐 텔레비 광고도 많이 때리고 또 매물도 많이 올라오니까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오셔서 방법은 똑같아요. 자, 우리는 빌리는 입장이니까 미든 또는 사실 거면 여기 카우펜도 괜찮아요. 집을 사겠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다음에 어디로 할까요? 여기 PLZ는 포스트라이트살 해갖고 그 뭐야 우편 번호인데요. 우리 집 우편 번호 써볼까? 우리 집 얼마인가? 여기죠. 바이마. 그다음에 Wohnung 한번 찾아볼게요.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것도 뭐 price bis 하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요설이죠. 얼마까지 해볼까? 500유로까지 잡아볼까요? 근데 바이마르에서 500유로면 Zimmer egal 하면 이제 방이 몇 개든 상관없다. 또는 ab ein Zimmer 하면 이제 방 ab einem Zimmer죠. 방 하나부터 또는 ab 1,5 Zimmer 그러니까 방 하나 반짜리. 이 드라이츠머 모능이 사실 독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에요. 드라이츠머라고 하면 방이 3개냐 그게 아니라 거실, 침실,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3개. 그렇게 3개가 갖춰져 있는 집이 드라이츠머 모능이에요. 큐쉐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큐쉐는 찜머로 보지 않고요. 거실, 원츠머, 그 다음에 침실, 슐라프츠머, 그 다음에 욕실, 바드츠머 이렇게 3가지 찜머들이 갖춰진 집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드라이츠만 보능이면은 500유로는 좀 힘들겠다. 한 700 잡을게요. 아니 5,007이 아니라 700.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반경, 옴크라이스 반경에서 한 50km 잡아볼까요? 아니다. 너무 멀다. 한 20km. 자, nur ein Treffer, echt? 여기에 상응하는 트래퍼, 상응하는 물건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저 바이말에서 뭘 바래?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 거는 전단지예요. 전단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뭔가 못 믿었잖아요. 전단지에 붙어있는 집을 보고 가서 구한다는 게. 근데 독일에서는 의외로 약간 동네들이 다 쬐끄맣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그런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어쿠스틱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직까지 유효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네 전단지 또는 동네마다 이렇게 벽보 붙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붙어 있는 것들, 특히 학교 캠퍼스 안에 대자보 있죠. 핀반드. 그 캠퍼스 안에 대자보에 붙어 있는 전단지들 꼼꼼하게 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업자들이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티가 나요. 업자가 붙인 건지 학생이 붙인 건지 보고 이제 연락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외계 계속 사이트에 올리면은 그 집 내놓는다고 공고를 올리면은 그거 그대로 전단지화 시켜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요. 외계 계속 사이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에 있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이 외계 계속에서도 가능하다, available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할 건 뭐냐면 사기에 주의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기 당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독일 집 구하시는 분들 중에 또 저 또한 그런 사기 메일을 받아봤어요. 한국에서 독일 집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이제 이런 인터넷 통해서 아무래도 컨택을 하다 보면 이제 메일로 컨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영어를 써요. 이 사람들 특징은. 영어를 쓰는데 또 완벽한 영어도 아니야. 그래서 제 짐작에는, 제 추측에는 이 사람들이 독일인들이 아니라 약간 제3국일 가능성이 크다.
그 약간 조직적인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사기 방식이 너무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집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또 내가 굉장히 절박하다는 사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캐치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요. 그럼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친절하게 영어로. 뭐라고 보내냐면 내가 사실 뭐 독일에 사는 뭐 이런 사람인데 해외에 출장 갈 일이 많아서 뭐 집을 내놔야 될 것 같아. 스위신 미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너 들어와서 살래? 너 굉장히 성실하고 깔끔해 보이네? 막 칭찬을 해주고 띄워줘. 그러면서 일단은 근데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먼저 메일 보내놓고 나한테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증금을 보내라. 선불로. 보내라고 해요. 여기부터 일단 수상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절박한 그 순간에는 수상하긴 한데 그래도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법이 딱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디 계좌를 항상 주냐면 그 있죠. 웨스턴 유니온. 왜 한국이나 미국으로 돈 보내시는 분들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 웨스턴 유니온 계좌를 알려줘요. 왜? 근데 다 그래요. 그 100이면 100. 그 사기꾼들이. 그래서 여기로 보내. 그러면 나머지 또는 뭐 보증금이 원래 500유로인데 그 중에 300유로만 보내. 500유로는 너무 많으니까. 300유로만 보내면 내가 널 믿고 방을 킵해뒀다가 네가 독일에 오면 이 방에 살게 해줄게. 완전 개사기. 정말 100% 사기. 요거는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막 수다 떨면서 얘기하니까 그걸 누가 당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에는 그게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 만약 독일에서 그런 메일을 받고 집까지 방문했다면 그러니까 집을 직접 보러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국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은 한국에 있는데 집을 보러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독일에 있고 그 집을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죠. 왜냐면 집을 보러 갈 수 있는데 보증금을 왜 보내라고 하겠어요. 그죠? 진짜 이거예요. 뭐 기숙사 또는 학교 페이스북, 학교 핀반드 또는 제독 한국 교민 사이트, 뭐 외계개족나 이모 그 웹사이트 같은 거, 또는 전단지 등등. 요거 이외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공유를 해주시는 걸로 댓글로 또는 채팅으로. 그렇습니다.